석유의 부가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나라, 교육과 의료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곳, 신혼부부가 정부로부터 집을 선물 받는 나라, 광활한 사막과 고대 유산으로 유명하며 20세기 가장 극단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 있는 리비아는 아마존 경호대라는 신비로운 여성 경호대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리비아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밝혀낼 준비가 되셨습니다. 브레이크. 무아마르 가다피의 통치 기간 동안 리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례없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비전과 서구의 영향을 저항하며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했습니다. 정점에 달했을 때 리비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과 기대 수명을 기록했습니다. 카다피의 지도 아래 필수 서비스는 기본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교육, 의료, 전기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리비아 국민은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었고 병원과 클리닉, 약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이끈 것은 리비아의 막대한 석유부였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리비아의 국가 수입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이 산업이 노동력의 약 10%만을 고용했지만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수출은 유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까지 리비아의 석유 매장량은 약 50억 배럴로 추정되었습니다. 리비아 국민에게 농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관대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집, 농지, 가축, 씨앗을 모두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교통수단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리비아 국민은 가격의 절반만 지불하면 되었고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연료는 리터당 겨우 14센트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동이 저렴했습니다. 취업 기회도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졸업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았고 이를 통해 젊은 리비아인들이 교육을 마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무료 아파트나 집을 제공받아 주거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는 전액 지원되어 시민들은 재정적 부담 없이 학교와 병원,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2,500달러와 숙소 비용을 지원하여 고등교육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빈곤이나 노숙이 드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 시스템 덕분에 리비아는 많은 이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비아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는 리비아를 사랑해요. 라고 말해 주세요. 리비아의 경제력은 방대한 석유 매장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리비아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는 리비아를 부채 없는 국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했으며 이는 자립적이고 주권 있는 국가에 대한 그의 비전을 반영합니다. 대담한 선택으로 가다피는 전통적인 통화인 미국 달러나 유로 대신 금과 교환하여 석유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략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용적이어서 리비아를 세계 금융 규범과 차별화시키고 서구 경제 시스템에 직접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비아는 단순한 석유 수출국이 아니라 기존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석유 산업은 리비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국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까지 리비아는 석유 생산에서 세계적으로 17번째를 기록하며 에너지를 의존하는 유럽과 같은 지역의 중요한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다피의 엘리트 여성 경호팀, 즉 아마존 경호대가 그의 공적 이미지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개인 보안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팀의 선발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격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곧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독점적인 여성 경호팀은 그의 아내 사피아 파르카시 가다피의 감독하에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여성들은 탁월한 헌신과 전문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가다피는 이 여성들이 보호의 부적 역할을 하며 그에게 행운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서구 언론이 가다피를 비판하며 그의 생활 방식을 왕족의 사치에 비유했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경호대의 독특한 이미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여성 경호원들은 눈에 띄는 파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 군복에 빨간 베레모를 착용하고 가다피의 공적 이미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팀은 아마존 경호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다피가 북아프리카 여성의 힘과 운동미를 기념하기 위해 선택한 제목입니다. 아마존 경호대는 항상 40명의 고도로 숙련된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완벽하게 착용하고 자주 교체되어 최고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경호원들은 가다피의 곁에 항상 존재하며 그의 세심하게 조정된 미디어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팀은 전적으로 리비아인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웃 아랍 국가인 티니지, 레바논, 시리아 출신으로 대부분은 트리폴리 여성 군사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경호원들은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련되고 전문적인 외모를 유지하도록 권장받았으며 적절할 경우 화장, 보석 및 여성복을 착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호원들은 가다피에게 깊은 충성을 보였으며 그를 공개적으로 존경한다고 표현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일부는 그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경호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결혼을 피했습니다. 가다피는 공적 연설에서 그의 처녀 경호원의 기술과 용기를 자주 칭찬하며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마존 경호대를 여성의 권한 부여의 상징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가다피의 기이함과 통제의 반영으로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브레이크. 무아마르 가다피의 본명은 무하마드 아부 미냐르 가다피로 그는 현대시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1969년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27살의 그는 평화로운 쿠데타를 통해 리비아의 정치적 풍경을 재편했습니다. 다음 40년 동안 가다피의 지도력은 리비아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1970년부터 2011년까지 리비아를 통치했으며 결국 그는 축출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2011년 10월 그의 고향인 시르티에서 끝났고 이는 독특한 통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가다피의 통치 기간은 서구의 영향과 개입에 대한 강한 반대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그를 세계 강대국, 특히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갈등에 자주 놓이게 했습니다. 이 긴장감에 가장 잘 알려진 순간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가다피를 중동에 미친 개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가다피의 서구 지배에 대한 저항은 수사학을 넘어 그의 정책과 행동은 종종 전통적인 글로벌 권력 구조에 도전하며 리비아를 북아프리카 및 더 넓은 무슬림 세계에서 독특하고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다피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의 재산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카를로스 슬림과 같은 저명한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합친 것과 맞먹거나 심지어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매혹과 논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의 영향력은 부나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많은 리비아인들이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다양한 사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의 리비아에 대한 비전은 독립, 자급자족, 아랍 국가 간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 스타일은 종종 매우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념적 신념은 녹색서라는 저서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혼합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가치와 가다피의 직접적인 통치 비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 했으며 그의 혁명적 리더십 접근 방식을 위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2011년의) 지도자 교체 이후 리비아는 중대한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정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총리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본부를 둔 국가통합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2021년에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전환정부로 국가선거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도전과 지속적인 협상으로 인해 선거 과정이 지연되면서 국가통합정부의 임무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정부는 다양한 지역 세력을 통합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동부 리비아는 총리 오사마 하마드와 하원에 의해 별도의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남부 리비아의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의 주요 인물인 할리파 하프타르 장군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 동맹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 리비아의 현재 여정에 글로벌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광대하고 다양한 지리적 특성은 정부와 물류에 상당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 나라의 약 90%는 사하라 사막으로 덮여 있으며 험준한 고원과 우뚝 솟은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래의 바다에는 리비아 차드 국경 근처의 사하라 고원과 같은 경이로운 자연 명소가 있으며 이곳은 리비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풍경은 리비아의 자연적 다양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리비아의 고대 역사는 통합의 실마리이자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무언가와 역사 애호가들에게 트리폴리,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이 풍부한 유산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아랍어로 타라블루스 알-가르브로 알려진 트리폴리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그림 같은 해안 경관을 통해 리비아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는 고대 로마 도시인 사브라타가 있으며 이곳은 리비아의 문화유산의 깊이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놀라운 유적과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리비아 해안선을 따라 있는 이러한 역사적 장소들은 지속적인 문화적 중요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공유된 정체성을 고양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리비아의 짧고 독특한 군주제는 단 한 명의 왕을 통해 기억됩니다. 리비아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군주인 이드리스 왕은 1951년 리비아가 독립할 때부터 1969년 그의 축출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국가로의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 및 종교적 중요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이드리스는 영향력 있는 세누시 종파의 영적 지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종교운동은 북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며 단결, 개혁 및 영성을 강조하여 식민지 시대 동안 리비아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드리스는 리비아 동부의 역사적인 지역인 시레나이카의 에미르로 처음 일하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식은 1951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식민지 지배의 종식과 리비아 독립왕국의 탄생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드리스 왕이 리비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지만 그의 보수적인 지도 스타일은 널리 인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통주의자로 여겨졌으며 이웃 아랍 국가들에서 급속한 현대화와 개혁이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젊은 세대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특히 젊은 군 관계자들은 그가 리비아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열망에서 단절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1969년 이드리스 왕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무아마르 가다피 대령이 권력을 장악하며 리비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드리스 왕은 망명 생활을 하며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축출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산은 여전히 중요하며 자치와 독립을 향한 국가의 첫걸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통치는 전통과 발전,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교차하는 리비아 역사에서 중대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비아는 오늘날 주로 이슬람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에는 기독교와의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성경 전통의 두 중요한 인물, 즉 키레네의 시몬과 성 마르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키레네의 시몬은 고대 리비아 도시인 키레네 출신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기억에 남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골고다로 옮기는 데 도움을 요청받았으며 이는 성경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비록 그의 이야기는 짧지만 이는 리비아와 기독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순간 사이의 강력한 연결을 설정합니다. 키레네 자체는 한때 번영한 도시로 북아프리카와 초기 기독교 세계를 연결하는 영적 및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리비아의 기독교 유산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인물은 성 마르코입니다. 그는 마르코 복음을 기록한 인물로 기원 후 49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코프트 및 그리스 정교회와 같은 많은 동방 기독교 전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통은 리비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나라의 문화적 및 종교적 역사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로 이슬람 사회에서도 이러한 교회들은 리비아의 이야기의 일부로 남아있는 독특한 기독교 유산의 실타래를 반영합니다. 리비아는 막대한 석유부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에 있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소비되는 음식의 75에서 80%가 수입됩니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리비아는 사하라 사막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뜨거운 기온, 부족한 강수량, 나쁜 토양으로 인해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건조한 기후는 국가가 인구를 부양할 만큼 충분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가다피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관계 프로젝트 중 하나인 대인공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원지를 제공하여 리비아의 농업 잠재력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의 1750마일에 걸쳐 있으며 고대의 수원에서 리비아의 보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지역과 농지로 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된 광범위한 지하 파이프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러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수입 식량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인구 증가, 경제 불안정, 관계 시스템의 간헐적인 중단과 같은 요인들이 국가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인공강 프로젝트는 리비아가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려는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나라는 여전히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식량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문화적 풍경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영향과 민족 공동체의 혼합으로 형성된 풍부하고 복잡한 테피스트리입니다.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의 교차점에 위치한 리비아의 인구는 이 독특한 지리적 및 문화적 교차로를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리비아의 가장 초기 거주자는 아마지흐족, 즉 베르베르족으로 이들은 깊은 전통을 가진 원주민 집단입니다. 루아타, 네푸사, 아다사와 같은 주요 아마지흐 공동체는 해안 오아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정착 농업을 해왔습니다. 많은 베르베르족이 아랍 사회에 점차 통합되었지만 네푸사 고원, 아우질라, 훈, 소크라, 주아와 같은 지역의 일부 공동체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지 언어는 아프리카 아시아어 계통에 속하며 한때 고대 문자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주로 아랍 알파벳을 사용하여 그들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리비아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온 상당수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 이주자들은 종종 리비아에 임시로 거주하며 석유 및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회에 이끌려 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광대한 사막 지리와 부족 사회 구조로 인해 인구가 널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족 관계는 리비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공동체를 조직하고 오랜 관습을 보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비아 사회의 정의적인 특징 중 하나는 환대와 관대함에 대한 강한 강조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거의 72%의 리비아인이 타인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친절의 정신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으며 사회적 모임, 전통적인 축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번창하는 민속 문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리비아는 평방킬로미터당 약 4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수리남,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호주, 나미비아, 몽골과 같은 몇몇 국가만이 더 낮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면적 기준으로 17번째로 큰 국가지만 그 광대한 지역은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덮여 있어 풍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낮은 인구 밀도는 주로 리비아의 가혹한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으로 덮여 있으며 극심한 더위, 부족한 강수량, 그리고 메마른 토양이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리비아 인구의 거의 90%는 지중해에서 50km 이내의 좁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와 비옥한 토지에 접근할 수 있어 농업, 정착,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인구가 해안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전체 토지 중 농업에 적합한 땅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작지 부족은 공동체가 번창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합니다. 나머지 나라의 내륙은 극단적인 기온에 자주 노출되며 식물이 거의 자생하지 않는 광활하고 가혹한 사막입니다. 리비아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 이상입니다. 그것은 대담한 맛과 오랜 전통을 보여주는 문화적 의식입니다. 리비아 차는 종종 여성들에 의해 준비되며 차잎과 설탕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검고 진한 농도를 자랑합니다. 그 강하고 강렬한 맛은 일반 차와는 다릅니다. 리비아 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의도적인 전통입니다. 큰 스푼으로 느슨한 차잎을 넣고 그 다음에는 풍부한 양의 설탕을 추가합니다. 물을 붓고 혼합물을 20분에서 30분 동안 천천히 끓입니다. 이 느긋한 끓임 과정은 맛을 깊게 하여 리치하고 진하며 향기로운 차를 만들어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차는 작은 피렉스 유리잔에 담겨 어두운 색과 향긋한 향기를 강조합니다. 리비아 차는 종종 수막과 같은 전통 간식과 함께 제공됩니다. 수막은 말린 열매로 만든 톡 쏘는 맛과 고소한 양념입니다. 리비아 빵인 흐옵자와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차의 단맛은 이러한 고소한 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조합을 만듭니다. 차를 준비하고 나누는 전통은 리비아의 환대의 촉으로 따뜻함과 공동체 그리고 리비아 문화의 진정한 맛을 구현합니다.
리비아의 인류 역사는 수만 년에 걸쳐 있으며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거주 지역 중 하나로 만듭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타드라트 아카쿠스의 암각화 유적과 같은 고고학적 발견들은 기원전 12,000년경의 인류의 삶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암각화는 리비아 남서부 사막의 사암에 새겨져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조한 풍경과는 매우 다른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생동물, 인간 활동 및 일상생활의 장면을 특징으로 하여 이 지역이 한때 무성하고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 찼던 시절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아마지 흐족, 즉 베르베르족이 이 지역의 주요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원주민으로 인정받는 아마지 흐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전통 및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 리비아 문화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지역을 형성한 많은 문명보다 이전에 시작되어 리비아 역사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확립했습니다. 리비아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수많은 고대 문명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페니키아인들은 현재의 트리포리타니아로 알려진 지역에 정착지를 세웠고 무역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강력한 페니키아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74년 로마인들이 도착해 리비아를 정복하고 광대한 로마 제국에 통합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리비아는 번영했으며 특히 레프티스 마그나와 사브라타와 같은 도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 도시들은 무역과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로 웅장한 건축물, 원형극장 및 정교한 모자이크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유적지 중 일부로 남아있으며 한 시대의 웅장함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컨텐츠를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고 싶은 국가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주세요. 곧 봐요.